러우 전쟁이 깔끔하게 안 끝날 거예요. 우리처럼 분단체제로 끝날 거거든요. 푸틴 입장에서는 북한을 군수기지로 계속 활용하는 게 좋죠. 북한의 효용성은 여전히 있을 거예요. 근데 딜레마는 뭐냐? 전쟁 끝나면 경제를 발전시키고 전후 복구를 해야 되는데 유럽은 못 나가죠. 끝났죠, 완전히 이제. 유럽은 안 도와줄 거고. 그럼 출구가 없어요. 여기에 북한이 도움이 될까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김정은은 이래저래 소탐대실 어마어마한 지금 위험한 도박을 했다.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 특강을 맡은 조한범이고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그리고 북한 전문 유튜브 대동강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북한 민심은 아직 확인이 안 되죠. 왜냐? 공병국 갔다고 소문이 나 있고 아직 어떤 상황인지 상황 파악이 안 되니까요. 그러나 이제 만일에 대규모 전사자가 발생하면 숨길 수가 없겠죠, 언젠가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동요가 있겠죠. 왜냐? 북한도 하나나 잘 키우자거든요. 북한도 지금 저출산이에요. 1.7명이에요. 우리보다 양반이죠. 그러면 부모가, 저도 애들 보면 가슴이 짠한데, 애들 위해서 사는 게 제일 중요한데, 하나 있는 자식이 죽었어? 전사했어? 근데 대한민국과의 통일전쟁에 투입된 것도 아니고 그동안 교육받았던, 러시아가 죽었어? 우크라이나랑 싸우다가? 이걸 부모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수천 명 전사자가 발생을 하면 이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다가올 거고, 또 하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간 계속되면 수만 명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전쟁 참여한 사람들이 돌아올 거 아니에요, 인민군이. 러시아는 북한에 비하면 천국이에요. 자유국가예요. 자유를 만끽하다가 갈 거 아니에요. 음식도 잘 먹고. 그럼 북한에 가서 뭘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이래저래 소탐대실 어마어마한 지금 위험한 도박을 했다. 푸틴도 마찬가지예요. 인민군의 전력이 어떨지도 모르고 지금 예상으로는 거의 괴멸에 가까운 타격을 받을 텐데, 그럼 전 세계적인 비난을 무릅쓰고 별로 전력에 도움도 되지 않는 인민군을 받아들였을 때, 이제 서방과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거고, 심지어 병력 지원도 검토할 거예요. 직접 파병을 하든지 아니면 PMC, 민간 군사기업을 통해서 모병을 해서 도와주든지. 당장 한국도 무기 지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그럼 푸틴이 얻는 게 뭐겠어요? 오히려 이 화근을 더 키우는 거지. 그러니까 워낙 절박하니까 그런 선택을 했겠지만 푸틴도 악마의 영혼을 판 거다. 위험한 도박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2021년 기준으로 북러 간 교역은 4만 불에 불과해요. 4만 불. 개인 거래도 안 돼요. 개인들 연봉도 안 됩니다. 4만 불이면. 뭐 더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때 우리는 270억 불 내외거든요. 그럼 푸틴 입장에서는 어디가 중요하겠습니까? 전쟁 끝나면. 그런데 문제는 러우 전쟁이 깔끔하게 안 끝날 거예요. 우리처럼 분단체제로 끝날 거거든요. 그리고 항상 전시 분위기, 안보 위기가 러시아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푸틴 입장에서는 북한을 군수기지로 계속 활용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북한의 효용성은 여전히 있을 거예요. 근데 딜레마는 뭐냐? 전쟁 끝나면 경제를 발전시키고 전후 복구를 해야 되는데 유럽은 못 나가죠. 끝났죠, 완전히 이제. 유럽은 안 도와줄 거고 제재도 계속 할 거예요. 왜? 우크라이나 영토를 돌려주지 않을 거니까. 그럼 출구가 없어요. 인도, 중국 정도로 지금 에너지 싼 값을 팔고 있는데 지금 코 꼈거든요. 가격을 인도, 중국이 결정해요. 그러면 푸틴 입장에서는 신동방 정책이라고 그래서 러시아의 미래를 위한 프로젝트거든요. 유럽은 어차피 안 되니까 동방에서 기회를 찾자. 그럼 동방에 뭐가 있어요? 시베리아 극동의 어마어마한 지하자원, 그다음 TSR, 트랜스사이베리안 레일로드, 횡단철도, 울라디보스톡에서 유럽을 잇는. 그럼 전 세계 이게 국상 물리망이거든요. 세계 유일의 대륙간 철도예요. 그다음 녹고 있는 북극 항로. 이 세 개를 다 이용할 수 있거든. 이걸 이용해서 러시아 경제를 살리고 싶은데 여기에 북한이 도움이 될까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되죠. 물류를 누가 써요? 한국이 쓰겠죠, 쓰면. 그 다음에 에너지를 누가 써요? 한국이 쓰겠죠. 북극 항로를 누가 써요? 한국이 쓰겠죠. 그러니까 북한보다는 한국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북한도 버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러시아는 북한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한국이라는 끈을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한국의 안보에 위협이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되지. 이미 벌써 군사 동맹으로 파병까지 했으니까. 그게 러시아의 딜레마예요. 이 딜레마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 역시 북방 공간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서는 안 된다. 적정 수준의 대응을 통해서 북러 협력을 악화하지 않도록
억제하고 또 단계별로 올라가면 단계별 맞는 대응하는 시나리오를 가져야 되는 거지 한꺼번에 뭐 살상무기 지원하고 뭐 파병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올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은 이제 우크라이나는 계속 쉽게 말하면 내질리는 형식이고 맞든 안 맞든 왜냐 그렇게 얘기를 해야 지원이 많이 오고 위기를 조장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하죠. 우크라이나 입장을. 근데 미국과 나토는 신중해야 되죠. 왜냐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방식을 변경하거나 무기의 양과 질을 더 늘려야 되거든요. 그 딜레마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신중론인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최종적인 입장은 10,000명 내외가 파병이 됐고 일부는 쿠르스크 이제 전선이 두 개거든요. 주전선은 남부예요. 서던 커리도와 돈바스 지역과 크림반도에 있는 대규모죠. 거의 남한 정도 면적을 차지했고 이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한 데예요. 근데 지금 쿠르스크는 어디냐? 우크라이나 북쪽.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를 반대로 점령한 데 아주 작아요. 서울시 한 배 반인데 두 배 반. 지금 그 절반은 러시아가 탈환했어요. 요 쿠르스크 인근 러시아 지역으로 진입했다. 여기까지. 상당히 신중한 입장이다. 왜냐? 그 사태 파악이 되면 미국은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전쟁은 소강 상태, 휴전 상태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흑토지대는 가을에 비가 오면 질퍽거려서 중장비가 못 움직여요. 사람도. 그러니까 대규모 전투가 어려워요 이미. 그걸 라스푸티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겨울이 되면 러시아의 가장 위대한 장군이 옵니다. 그 장군의 이름은 동장군입니다. 동장군. 그러면 대규모 전투가 안 돼요. 모두 히틀러나 나폴레옹이 모두 패퇴했던 건 바로 동장군 때문이에요. 마로스라고 그래. 러시아 말로는 마로스. 이 대규모 전투가 어려운 상황이고 미국 대선은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 트럼프는 이렇게 할 거예요. 무기 안 줄 거야? 그럼 못 싸우죠. 젤렌스키가. 푸틴한테도. 근데 무기 안 주는데 푸틴이 뚫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푸틴한테도 너도 가만히 있어. 둘이 이제 그 신뢰관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강제로 휴전을 시킬 거고 지금 푸틴은 휴전을 간절히 원해요. 이 상태에서. 지금 푸틴이 절박하잖아요. 저는 그동안 푸틴이 절박하다고 계속 얘기해 왔거든요. 무제한적인 소모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나토도 끝내고 싶어 해요. 미국도 끝내고 싶어 해요. 이 상태에서. 우크라이나만 땅을 뺏긴 상태에서 휴전할 수 있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안에서도 야, 더 이상 희생하지 말자. 땅 뺏기고 말자. 이런 여론이 고개를 들어요. 근데 유일하게 전쟁 계속 의지가 있는 게 젤렌스키 대통령. 왜냐? 땅 뺏긴 채로 휴전하면 정치 생명 끝이니까. 그 다음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 이건 안 된다. 이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 상태에서 휴전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잖아요. 돈 더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을, 겨울, 미국 대선, 그 다음에 양쪽 다 지쳤고 지금 쿠르스크를 젤렌스키 대통령이 침공한 것도 쿠르스크는 러시아 땅이잖아요. 양을 떠나서. 푸틴 자존심 무지하게 상하잖아요. 그럼 휴전하면 요 땅을 내주고 남쪽에 있는 땅을 많이 바꾸겠다는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쿠르스크는 절대로 이제 우크라이나가 나머지 땅은 한 평이라도 지키려고 하겠죠. 그 상황에서 쿠르스크로 인민군이 투입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대한민국 6.25 전쟁도 비슷했습니다. 6.25 때 김일성 치고 내려왔죠. 석 달 뒤 9.28 인천 상륙작전 해서 9.28 서울 수복했죠. 그 다음에 이제 압록강까지 올라갔죠. 중공군 들어왔죠. 1.45 때 51년 다시 서울 수복하죠. 그때부터 이제 휴전선에서 전선은 교착되고 그때부터 휴전 협상이 시작돼요. 한 2년 동안. 거기서 희생이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아마 그럴 거다. 전선 변화 없이 지리하게 휴전 협상으로 갈 거다. 이 가능성이 시나리오가 제가 보기엔 높아 보여요. 환장하죠. 한마디로 중국은 환장하죠. 중국은 너무나 불안합니다. 지금. 왜냐? 이렇게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푸틴은 전과자예요. 지금 ICC 전쟁 범죄로 기소가 됐어요. 딴 나라 못 가요? 김정은 전과자예요. 지금 유엔 생션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그 두 전과자가 손을 잡았어요. 그렇죠? 악동들이. 근데 시진핑 정권은 전과자는 아니죠. 약간 국제사회에서 불량행위를 한다 정도, 동네 불량배점 정도로 인식되지 전과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세계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북러 그러지 않거든요. 항상 북중러 이렇게 연결시키거든요. 근데 세 친구가 있는데 두 놈은 두 친구는 전과자예요. 근데 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스스로 묶어요. 그럼 이 사람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쟤도 전과자야. 푸틴은 지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여기 경제 채널이죠? 그럼 중국 경제 안 좋다는 거 많이 하셨을 거예요. 경제를 살리고, 내 코가 석자인데, 이러려면 미국하고 친해야 되고, EU하고 친해야 되는데, 야, 디커플링, 디리스킹 하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러는 거죠. 너 때문이야. 네가 러시아 두둔하잖아. 쟤들 너 때문에, 북한 좀 그만 시키게.
그 시진핑 뭐라 그래요? 내가 뭐 어쨌다고 지들끼리 저러는데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의 꿈은 동해로 나오는 겁니다. 중국이 동해로 못 나오잖아요. 도망간 끝이 막혀 있잖아요 지금. 청나라 말기에 뺏겼거든 러시아한테. 철천지 한이에요 지금. 동북삼성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림 안 갖고 왔는데 이 동북삼성의 보아이만 조금 서해로 나오니까 물류가 꽉 막혔어요. 동해로 나오면 태평양을 확 트이죠. 숨통이 트이죠. 동북삼성이 제일 가난하잖아요.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뭐 절대로 묵과할 수 없지만 중국 생각은 북한을 먹고 싶은 거예요. 차항출해 항구를 빌려서 바다로 나간다. 그러니까 유사시 북한에 들어오거나 왜 들어올 수 있어요? 조중 우호협정 및 상호 원조 조약에 의해서 친중 위성 국가를 만드는 게 꿈이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6월달 조약에 러시아도 군대가 들어올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 중국이 북한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동해로 중국이 나오면 극동이 포위되잖아요. 중국한테. 중국하고 러시아는 협력과 갈등이 동시에 있어요. 60년대 우스르강 요역에서 영토되면 전쟁도 했어요 서로. 그 다음에 러시아 고민은 또 뭐냐? 극동 시베리아 이 보석 같은 땅에 추우니까 인구가 몇백만밖에 안 돼요. 중국인들 몇천만 오면 뺏길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일부는 중국 영토였고 과거에.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북러가 친해지면 짜증나는 거죠. 저것들이 내 말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북러 신조약으로 러시아가 군대를 개입시킬 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졌을 때 시진핑 주석은 둘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할 거예요. 이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브릭스웨이 가서 저 인민군 파병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불에 기름을 붓지 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짜증내는 거죠. 왜 지금 전쟁 키우고 난리야? 어? 푸틴한테 직접적으로 욕하는 거죠 지금. 왜냐? 자기네도 연루가 되니까. 지금 중국이 러시아에게 살상무기는 지원해주지 않지만 중국의 상용 부품을 다 가져다가 러시아가 군사 무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책임이 있죠. 이제 유럽과 나토와 미국이 너 때문이야 그러면 책임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거든요. 중국은 짜증나죠. 그래서 김정을 한 대 이렇게 싸대기라도 때리고 싶은데, 좀 싸대기 방송용 아닙니다만 뺨이라도 때리고 싶은데, 중요한 건 중국 내 친중 정권이 없거든요. 친중 인사들이 없거든요. 자, 장성택 2013년 12월에 처형당했죠. 요때 수백에서 수천 명의 장성택 사단이 모두 처형당했어요. 숙청당했어요. 뭐 누나, 매형까지 다. 이 사람들이 상당수가 친중 세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장성택 죽으면서 친중 세력이 씨가 말랐어요. 2017년 2월에는 중국이 보호하고 있던 이복형 김정남을 암살했잖아요. 말라시아. 그러니까 김정은 어떻게 하고 싶은데 하면 친중 세력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대한민국이 들어오거나 미국이 들어오거나 러시아가 들어온다고 생각하니까 그러지도 못해요. 환장하는 거죠. 그러니까.